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이름이 떴죠. 장서우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단말한 숨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뒤에서 금속 끌리는 소리가 찍 하고 섞였습니다. 녹음 같지 않은 숨의 길이었죠. 제 가슴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장서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엄마 살려달라고 돈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말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어요. 문자 알림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익명 지갑 주소, 액수, 마감 시간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살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주방 테이블을 치우며 휴대폰 스피커를 껐어요. 메모장을 펼치고 사전에 약속한 확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2번째 통화에서 제가 합창곡 제목을 물었지만 장서우는 그런 건 필요 없다며 잘랐어요. 이어서 들어온 사진에는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묶인 팔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부 결이 장서우와 닮아 있었어요. 저는 심장을 누르듯 호흡을 세웠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완벽하면 가짜일 확률도 높죠. 제 귀가 소음을 훑었습니다. 천장 환풍기 같은 저주파가 일정한 길이로 반복됐어요. 길이는 정확히 7초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루프 같았어요. 장민수를 불렀습니다. 장민수는 눈이 흔들리며 보내자고 했어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손가락이 떨렸지만 지갑 주소를 복사해 검색창에 붙였습니다. 거래 이력이 오늘 같은 시각에 여러 주소로 퍼져 있었어요. 조직적인 세탁 흐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번째 통화에서 마지막 경고라는 말이 들렸어요. 장서우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입술에서 합창곡 제목을 묻는 말이 또 흘렀지만 역시 답이 없었어요. 전원 버튼을 2번 눌러 녹음을 돌렸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제 손이 자동으로 임가영의 번호를 눌렀어요. 음성 합성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결심을 품었습니다. 보내지 않고 찾아내겠다고, 끝까지 붙잡겠다고 다짐했어요. 임가영은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녹음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파형이 정리되지 않은 톤으로 떨렸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는 임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포만트 분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음의 에너지가 몸에 비해 과하다며 합성기 특징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왔다고 말하자 임가영은 사진을 확대해 분석했어요. 손목의 점, 팔의 미세한 흉터, 팔꿈치의 각도까지 비교했습니다. 유사도는 높지만 배경의 빛이 지나치게 균일하다고 했어요. 라이트박스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또 왔어요. 30분이라는 짧은 독촉이었습니다. 장민수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며 계좌 이체를 준비했어요. 실패하면 평생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민수 손을 막으며 코드워드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장민수 목에 핏대가 서며 아이 목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봤어요. 똑딱 소리가 귀로 박혔습니다. 10분만 달라고 요청했어요. 임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배경 노이즈 루프 길이가 7초라고 했어요. 자연환경이면 들쑥날쑥할 텐데 합성된 룸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실 불을 낮추고 스피커로 음량을 키웠어요. 희미한 삐 소리가 주기적으로 찍혔습니다. 임가영이 미소를 접으며 전기 배선 테스트음이라고 했어요. 스튜디오나 임시 작업실에서 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장서우 방으로 뛰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니 낯선 USB가 나왔습니다. 긴 스티커에 리허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컴퓨터에 꽂자 합성 실험 파일과 짧은 스크립트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파일 이름에 오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달라는 문장이 샘플로 들어 있었어요. 장민수가 뒤에서 제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장서우가 장난쳤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가 접근했다고 말했어요. 메일함을 확인하니 미확인 로그인 경고가 표시됐습니다. 발신지는 성수동 공유 오피스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카메라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사과 명찰을 단 김도윤이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 공기를 얼렸어요. 김도윤은 사이버 수사대라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노트북, USB, 문자 캡처를 늘어놓았어요. 김도윤은 서류철을 열고 사건 접수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절차는 흠잡을 데 없었어요. 지갑 주소는 다단 분산 패턴이라며 소액 송금으로 마킹해서 추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흔들렸어요. 가짜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단호하게 실수 없게 최소 금액으로 유도한다고 답했어요. 임가영이 손을 들며 루프 노이즈, 포만트, 스펙트럴 센터 모두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수첩에 메모했어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테스트로 300이라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송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손끝이 식었지만 수취 주소를 3번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체인이 돌아갔습니다. 김도윤 무전기가 짧게 울렸어요. 어딘가로 신호가 넘어간 기색이었습니다. 팀이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어요. 5분 뒤 응답이 왔습니다. 확인했다며 나머지 전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김도윤은 저에게 눈짓하며 한 번 더 하면 위치 추적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민수를 봤어요. 장민수는 결심한 얼굴로 도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추가로 도착했어요. 낯선 번호에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장서우 학교 앞 골목이었어요. 붉은 담장이 화면 절반을 채웠습니다. 파일 속 메타데이터에 오전 10시 12분이 찍혀 있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며 학교로 간다고 말했어요. 김도윤이 위험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알아야 했어요. 임가영이 따라섰고 장민수도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긴 하루가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한세라를 만났습니다. 교실에서 같은 조를 맡은 친구였어요. 한세라 눈동자가 흔들리며 장서우가 요즘 영상 편집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고 물으니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봉투에서 나온 금액과 회사 로고가 번쩍이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목은 미등록 협찬의 밤이었어요. 장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 로고는 장민수 회사였어요. 임원들의 술자리, 상품권 더미, 봉투 교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세라는 제보하려고 편집했는데 연락이 오더니 협박이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목을 죽이며 연락한 이름을 물었습니다. 문해철이라고 했어요. 닉네임은 모자이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윤이 대화에 끼어들며 그 인물을 자신들도 쫓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미 송금이 이뤄졌으니 조금만 더 보내면 분산 루트를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세라에게 USB를 보여줬어요. 한세라 입술이 말라붙으며 장서우가 실험하던 거라고 했습니다. 합성으로 주변인을 속여서 반응을 기록했다고
불법 제보자 낚시를 막으려고 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초 통화는 실제일 수도 있었어요. 이후 협박은 합성으로 덧칠됐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문자 알림이 또 진동했어요. 20분이라는 숫자만 떠 있었습니다. 제 시간표가 등 뒤에서 호흡을 몰아붙였어요. 저는 결심하며 추가 송금은 제가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수긍하며 작전명은 진공으로 하자고 했어요. 빈지갑처럼 보이게 속이고 역추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민수는 벤츠키를 꺼내며 사무실 금고에 비상현금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존심이 말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회사 체면을 지키려는 손길이 떨렸어요. 사무실 금고를 여는 동안 경비실 CCTV 화면이 복도 벽에 번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미지 확대에 실패한 경비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금고문이 열리자 봉투면 묶음이 드러났어요. 장민수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며 오늘만 버티면 끝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가영이 노트북을 켜고 거래소 API를 열어 토큰 흐름을 시뮬레이션했어요. 의도적으로 낙엽 같은 패턴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발신자가 루트 하나에 작고 작은 흔적을 남긴다며 고집스럽다고 덧붙였어요.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현금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장민수가 봉투를 펼쳤지만 저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현금 사진은 통로를 넓힌다고 종이번호로 역추적당한다고 말했어요. 김도윤이 회의실 조명을 낮추며 현금 대신 토큰으로 넘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이 붙잡기 쉽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벽면 모니터에 내부 공지가 떴어요. 익명 메일이 회사 전 직원에 배포됐습니다. 술자리 영상의 캡처였어요. 장민수 어깨가 무너지며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체면이 바스러졌어요. 저는 결심을 바꾸며 평판은 나중이고 아이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송금을 눌렀어요. 1.2더가 체인에 올라갔습니다. 임가영이 손을 멈추며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홉 중 하나가 시청 근처 공공망이랑 닿는다고 했습니다. 김도윤 무전기가 또 울리며 팀이 지하 주차장으로 유도 중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낯선 찜찜함을 삼켰습니다. 공공망 언급이 귓속에 걸렸어요. 기관 내부와 루트가 스친다면 우연일까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축축했어요.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신호가 약해지는 구역에서 통화가 걸려왔어요. 혼자 내려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합성인지 실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톤이었어요. 김도윤은 주차면 끝에서 손짓하며 팀이 둘러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며 위치를 바꿔서 지상으로 올라오라고 말했어요. 상대가 비웃으며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금속이 스칠 때 나는 현실적인 마찰음이 스피커를 찢었어요. 임가영 얼굴이 굳으며 저건 진짜 접촉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 뒤에서 검은 후드가 나타났어요. 발소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청소년 체형이었어요. 후드가 스쳐 지나가며 작은 메모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성수, 비동, 40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김도윤이 뒤를 막으며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제 눈이 김도윤 배지를 스쳤습니다. 배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반짝임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임가영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가 법 중 하나가 구청 훼손이라고 로그 언급은 조심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김도윤 무전이 길게 울렸습니다. 통제의 긴장이 묻어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몸이 먼저 달렸습니다. 지상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목적지를 짧게 말했습니다. 성수 B동 403으로 향했어요. 심장은 타이어처럼 뜨겁게 굴렀습니다. 성수의 오래된 공장지대는 밤에 더 낡아 보였어요. B동 4층 복도는 페인트 냄새가 짙었습니다. 403호 문틈에서 낮은 전자음이 흘렀어요. 문이 열리자 LED 패널과 마이크, 방음 패널이 빽빽했습니다. 임시 스튜디오였어요. 책상 위에 스크립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달라는 말이 5줄 반복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헤드폰이 따뜻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합성 엔진의 미세한 떨림이 뒷속을 긁었습니다. 모니터 옆에 오픈 채팅 창이 떠 있었어요. 닉네임 모자이크가 지시를 내리는 로그였습니다. 반응 수집 완료. 다음은 가족 금융 동선 흔들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랍에서 휴대폰이 한 대 나왔습니다. 잠금 화면에 장서우 미소가 떠 있었어요. 임의로 설정된 사진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김도윤 번호와 같은 자릿수 패턴이 반복돼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문해철이 들어왔어요. 눈매가 얇았습니다. 박지선이 오려고 내버려뒀다고 말했어요. 확신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맨살 같았어요. 저는 메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리며 아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문해철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결정은 부모가 한다고 말했어요. 바닥이 흔들린 듯 했습니다. 제 발이 앞으로 나갔어요. 손이 마이크 스탠드를 쓸어 넘겼습니다. 철제의 차가움이 손끝에 박혔어요. 문해철이 웃으며 여기까지 온 근성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끝났다고 덧붙였어요. 휴대폰 진동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전액 지금이라는 메시지였어요. 벼랑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앱을 열었어요. 송금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솟았어요. 바로 그때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계산 끝나면 1층 램프라는 내용이었어요. 임가영에게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3분 뒤에 도착한다는 답이 왔어요. 문해철이 조급해지며 늦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딱 한 질문을 던졌어요. 합창곡 제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문해철 눈이 가늘어지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송금을 멈추고 지갑 주소를 바꿨습니다. 사전에 만든 미끼 주소였어요. 전송 버튼을 눌렸습니다. 체인이 도는 동안 시간을 벌었어요. 문해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관이 열렸어요. 김도윤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현행범 체포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시선은 문해철과 마주치자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오래된 동료 같았습니다.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임가영이 문틈으로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올렸습니다. 김도윤이 저에게 눈을 주며 추가 송금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총구가 문해철에서 저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덧붙였어요. 문해철이 웃으며 팀플레이는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있던 마이크 스탠드가 제 발끝을 건드렸어요. 쇳소리가 얇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선택지가 둘이었습니다. 송금을 마저 하거나 장비 전원을 꺼서 전체 녹음을 끊거나 제 손이 스위치로 갔어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전원을 끊자 방이 한순간 비워졌어요. 소리가 꺼진 공간에서 발소리만 컸습니다. 김도윤 표정이 사나워지며 멈추면 위치를 잃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호흡을 낮추며 최초 통화부터 검사하자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어요. 벽 너머로 미세한 라디오 선곡표 음성이 흘렀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실제 방송과 동기화된 흔적이었습니다. 임가영이 속삭이며 첫 통화는 진짜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어요. 문해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초반만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세니까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고함이 치솟았습니다. 장민수가 계단을 뛰어올랐어요. 얼굴이 무너져 있었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끝내자고 말했어요. 김도윤이 장민수를 가로막으며 인간인 접근 금지라고 했습니다. 장민수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몸이 부딪혔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어요. 방 한가운데에서 시간이 찢어졌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졌어요. 폭음이 벽을 때렸습니다. 장민수 어깨에서 피가 터졌어요.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본능으로 뛰었어요. 김도윤에게 달려들어 총을 쳐냈습니다. 금속이 바닥을 굴렀어요. 임가영이 발로 찼습니다. 총이 먼지 속으로 멀어졌어요. 문해철이 창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사라졌어요. 김도윤이 뒤쫓았습니다. 저는 장민수 상처를 압박했어요. 피가 뜨겁게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했어요. 동시에 진실도 필요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새벽을 갈랐어요. 장민수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아직 떨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확인 파일이 도착했어요. 첫 통화 원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모자이크였어요. 재생하자 울음 섞인 장서우 목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진짜라고. 합성팀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낙엽 밟는 소리, 과속방지턱을 넘는 바퀴음, 라디오 15가 겹쳤어요. 15의 광고, 문구가 오늘 오전 편성이었습니다. 가짜가 흉내 내지 못할 싱크였어요. 심장이 저려왔습니다. 첫 통화는 실제였어요. 두 번째부터가 합성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시간을 늦췄어요. 곧이어 또 다른 파일이 왔습니다. CCTV 편집본이었어요. 성수창고 앞에서 장서우가 차량에 태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표는 오전 10시 12분이었어요. 그 뒤로 흔적이 끊겼습니다. 김도윤 체포 소식이 떴어요. 내부망 우회로로 지갑을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공공망 단서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문해철은 도주 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팔이 힘없이 흘렀습니다. 새벽 창밖이 서늘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한 표시였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서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며 위치를 말하라고 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 15도, 바퀴음도 없었어요. 배경은 완벽한 무음이었습니다. 임가영이 텍스트를 보냈어요. 포만트가 불안정하다고, 합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마지막 문장을 남겼어요. 선택은 부모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의료진이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군이라며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결과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첫 통화가 실제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저희 지연, 저희 계산, 저희 회의가 시간을 잘랐어요. 휴대폰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하나 더 떴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어요. 끝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깨물었어요.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합성의 그림자를 찍고 실제의 냄새를 찾아가겠어요. 진짜 목소리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